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토크 수학교사 유현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엄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네.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요. 네. 제가 수학교사고 뭐 예전 영상에서 밝혔을 때 공부를 아주 못하다가 1년 만에 잘해진 케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드라마틱한 그래서 그거 중에 이제 결국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것이냐라고 얘기해서 수학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발문 혹은 부모님의 발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중요해 이거는. 이런 건데 일단은 제일 많이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쌤 저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 적용을 못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응용 문제 이런 네, 거 응용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자녀분이 아빠 나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 미안하다 얘들아.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냐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 얘들아. 그럴 수 있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그럼 내가 개념을 모르나 보다 하고 개념 강의를 또 막 열심히 듣고 개념 공부만 다시 막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과연 저절로 문제 해결력이 올라갈까? 그렇진 않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학 교육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문제 해결 역량인데 이게 정말 개념을 아는 것하고 그럼 문제 해결이 잘 되는 거의 차이가 뭘까? 라는 걸 이제 예전부터 고민하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인데요. 그 폴리아라는 그 수학자는 지식을 이제 정보랑 방법적 지식, 그러니까 how knowledge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셰플러라는 사람도 명제적 지식,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안다는 거랑 절차적 지식, 어떤 행위의 진행 순서를 안다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개념은 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개념이 어떤 방법으로 적용된다라는 걸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상적으로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절차까지 스스로 알아내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한데 그럴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도 개념을 가르치듯이 좀 도와주면 확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사실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리아가 아예 문제 해결 과정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단계가 문제를 이해하기.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그럼 이 문제 해결의 계획을 작성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계획을 실행하기. 그리고 네 번째가 반성하기거든요. 잘 됐나 안 됐나? 네,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반성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폴리아 옆집 아저씨도 알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쵸?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막상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뭘 모르냐? 그럼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 그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작성한다는 게 뭐냐? 저 같으면 이제 개념을 적용하겠지 뭐. 그런 걸 공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학에서는 사실 이 각 단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기는 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을 다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학생들이 구하는 게 뭐냐? 해값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해야 하는 건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먼저 파악하게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할 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분절해가지고 단계로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야? 먼저 확인하고 이거 구해야 된대요. 그럼 문제에서 뭘 줬어? 조건을 뭘 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게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그럼 문제 해결을 계획한다는 건 뭐냐? 라는 건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래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대학교 전공 수학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할 때 배운 게 뭔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문제를 할 때 지금 최소한 내가 무슨 단원을 배우고 있으니까 무슨 개념이겠다 정도까지는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고 묻는 것보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배운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배운 걸 떠올리고 그리고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수학은 항상 최소한의 예제를 먼저 풀게 하거든요. 예제, 유제, 정석 때 해보셨죠? 예제, 유제가 있고 연습 네네.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예제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를 익혀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정석도 항상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개념이 주어지면 어떤 걸 떠올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고 배운 게 뭐야 라는 걸 떠올릴 때 바로 개념이 나오기 어려우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 못 풀었었어. 거기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었어. 그걸 어떻게 풀었었어. 이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웬만한 문제가 거의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반성할 때 만약에 풀이가 다 풀렸다면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다면은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내 풀이랑 똑같은가? 혹은 다른가? 그럼 다른 풀이가 또 있었던 건가? 그럼 내가 어떤 걸 캐치 못해서 이걸 못 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못 풀었다면 그럼 못 풀었다면 조건들 중에 내가 무엇을 해석을 못했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답안지랑.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로가 되는 게 이게 개념을 잘 설명했는데 문제를 잘 못 풀면 내가 수학에 대한 능력이 없다 혹은 모자랐다 실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듯이 문제 해결 과정을 조금 도와주면 맞아요. 얘네들이 문제 해결 역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높아졌다고 자존감을 가질 수도 그럼요. 있고 그래서 이제 실타래처럼 그래서 교사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문제 해결할 때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지 말고 비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교사들도 혹은 부모님도 이런 단계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기억하고 얘가 모른다고 물어봤을 때 어디까지 했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확인을 한 건지 그래서 그 조건 중에 어떤 게 막혀 있는지 그래서 뭘 못 떠올리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학생들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를 익히면 스스로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생 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 고3 때 공부했던 방법이 구주이배였어요. 구주이배. 그 뭐야? 구하는 게 뭐지? 주어진 조건이 뭐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배운 게 뭐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안 풀리는 문제면 구라고 동그라미에서 적어놔. 뭘 구하는지. 그다음 주 동그라미 한 다음에 조건을 쭉 적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이걸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안 된 거는 나중에 안 된 부분만 조건을 어떤 걸 해석을 못했다를 정리해서 오답 노트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는. 네. 학교에 있는 우리 애들아 괜찮다. 수학 그거 할 수 있겠다 야. 네, 그러면 뒤늦게 시작해도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교실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설명해 줄 때도 이렇게 해요. 이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하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도와줘야겠구나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뭐 딱히 없고요.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는데 이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조금 걸림돌이나 막힘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쑥 이렇게 다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각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예시적으로 많이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수학이 이제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 해결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희망적인 것 같고 뭐 수학 선생님들 물론 당연히 이런 거 적용하시겠지만 학부모님들도 일단 너무 빨리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